이번 시간에는 이제 식품 구성 자전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구성 자전거는 구성된 내용이 이제 의미에 대한 거랑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대표 식품, 기본 개념, 그 다음에 바퀴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식품 구성 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로 먹는 식품들의 종류와 영양소 함유량, 그 기능에 따라서 비슷한 것끼리 6개의 식품군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바퀴 모양, 뒷바퀴겠죠? 이용해서 6가지 식품군의 권장 식사 패턴에 맞도록, 우리가 앞에 배웠던 권장 식사 패턴에 맞도록 섭취 횟수와 분량에 따라서 면적을 달리했어요. 좀 이따가 이제 보면 알지만 뒤쪽에 있는 동그란 바퀴 모양의 부채 살처럼 되어져 있는 그 살이 각각 다 면적이 다르다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발된 식품 모형입니다. 식품 구성 자전거는 권장 식사 패턴을 반영해서 균형 잡힌 식단에 대한 의미도 있고 또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형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앞바퀴에 보면은 이렇게 물컵이 있어요. 그래서 물컵이 수분에 대한 적당한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이 담긴 컵을 표시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죠. 이번에 해당하는 것이 식품 구성 자전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품 구성 자전거 이제 그림을 보시면 뒤에 있는 이 바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면적들이 그냥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다 꼼꼼히 계산을 해서 그 면적을 만들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알게 될 거고, 두 가지로 있는데 이건 뒤에 나무가 있는 이제 자연과 관련된 이제 그림이고, 요거는 도시에 건물이 있죠. 도시가 배경이 되어져 있는 두 가지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부터 있었는데 약간 달라진 게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비교 한번 해보시기로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 식품이 있는데 대표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식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식품들을 어떻게 만들었나 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라서 식품군별 대표 식품에 대해서 자전거 바퀴 모양을 이용하여서 구성을 한 것이고, 각 식품군별로 선정된 식품들은 다빈도 식품으로 추출됐다. 많이 먹는 식품들을 추출을 했고, 2020년에 새롭게 추가된 식품들을 위주로 해서 총 41개, 이 책자를 보면 41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42개를 고려했어요. 그래서 샤벳이라고 하는 것이 후반기에 이제 진입이 되면서 계획까지 포함을 했다는 것을 뒤에 이제 볼 수가 있는데, 41개라고 나와 있으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42개 식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전거 바퀴 면적 비율을 고려하여서 각 식품군별로 개수를 달리했다. 면적이 많은 거는 식품을 많이 했고 좁은 건 적게 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림으로 그렸을 적에 금방 그게 뭔지 알 수 있는 것들, 가시성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식품들을 위주로 대표 식품을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곡류에 이제 9가지,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또 9가지, 채소류 8개, 과일류 8개, 우유 유제품이 4개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샤벳이 들어가면서 5개가 됐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42개를 만들었구나 라고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식품들이 그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식품 구성 자전거의 기본 개념을 보면 그 큰 그림의 위쪽에 글이 있었죠? 보시면 여기 위쪽에 이렇게 요 글을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우유, 유제품 식품을 필요한 만큼 균형 있게 섭취하고 충분한 물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개념은 적절한 영양과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다양한 식품 섭취를 통한 균형 잡힌 식사, 뒷바퀴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충분한 수분에 대한 것은 앞바퀴에 있는 물컵, 운동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 이렇게 해서 비만 예방까지 기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3가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데, 하나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충족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 번째는 비만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림이다 라는 것이 기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구는,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문구는 그냥 막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이라는 거 9가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식품 구성 자전거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세 가지가 있었죠. 균형 있는 식사, 충분한 물 섭취,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의 균형을 통한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라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핵심인데, 그 핵심이 여기에서 가지고 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맞도록. 식생활 지침의 1번을 보면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우유, 유제품을 균형 있게 먹자라는 것이 지침 1과 해당되는 같죠? 우리가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글이랑 보면 윗줄이 거의 이걸 갖다가 이제 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충분한 물 섭취. 3번에 해당하는 거죠. 충분한 물 섭취. 물을 충분히 마시자.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을 하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4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 충분한 물 섭취,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많은 근거를 가지고 왔고, 그것에 바탕이 되는 기본 지침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이다. 2021에서 했던 그 지침을 이용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2020년에 그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활용한 식품 구성 자전거의 앞바퀴, 뒷바퀴 앉아 있는 사람에 대한 요소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볼 텐데요. 앞바퀴는 충분한 물 섭취를 강조하고 있으며 가시성을 이제 눈으로 봤을 적에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배경을 더 어둡게 하고 물잔의 가장자리를 두껍게 했다. 이거는 우리가 그림을 하나만 보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 2015년에는 사실 약간 이렇게 투명하고 그래서 이 컵에 대한 두드러짐이 없었는데 20년이 됐을 적에 여기를 좀 더 두껍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성이 좋게 했고 주변을 조금 더 어둡게 해서 물컵이 더 도드라질 수 있게 해줬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뒷바퀴가 굉장히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각 식품군별 영역에 포함된 식품 그림은 6가지 식품군별 대표 식품 42종을 이미지화해서 넣은 거다. 뭐 곡류 9가지, 고기, 생선, 달걀, 콩류 9가지, 채소류 8가지, 과일류 8가지, 우유, 유제품 5가지, 유지당류 3가지. 그리고 이제 뒷바퀴에 있어서 이미지의 가시성을 높이고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을 주려고 배경색이랑 글꼴을 변경을 했대요. 근데 보면은 뭐 약간 변한 것 같긴 해. 글꼴이 예전에는 좀 이렇게 딱딱했다면 이렇게 좀 부드럽게 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뒷바퀴를 구성하는 그 군별 면적은 요거는 이제 구분해서 다시 설명을 할 건데, 그 생애주기별 권장 식사 패턴 안에 보면 2000kcal가 2군데 나타나요. 그 2개를 이용해서 면적을 계산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같이 보기로 하고요. 이제 앉아있는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규칙적인 운동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한다는 의미로 자연과 도시 두 곳에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네, 여기 이건 2015년 건데 2015년과 달라진 거는 여기에 유지당류가 2015년에는 없다가 2020년에 다시 여기다 넣었어요. 그거 차이가 약간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가 있는데 유지당류가 없다. 그럼 이거 2015년 걸 썼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 자연과 도시에 대한 2가지 그림이구나 라고 보시고 되고, 그럼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식품 구성 자전거의 바퀴 면적에 대한 산출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문제를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뒤에 있는 바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나누었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몰랐으면 답을 못 해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쓸 일은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른 권장 식사 패턴의 섭취 횟수를 사용하여서 42개의 대표 식품에서 군별 해당 식품을 이용했고, 식사 구성 자전거의 바퀴 면적 비율을 계산을 했습니다. 가져다 쓴 자료가 뭐냐면 2000kcal의 2 타입이에요. 우리가 여기 기준 에너지 12가지를 앞 시간에 쭉 봤는데 그 중에서 2000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2군데가 있습니다. 2000이 청소년기 여자가 2000A이고 65세 이상의 남자가 2000B예요. 이 2가지 권장 식사 패턴을 가져다가 뒤에 자전거 원의 면적 비율을 나누어서
구성해 그것을 이제 면적 비율을 계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걸 가지고 온 건데 요것이 권장 식사 패턴에 보면 요 두 가지입니다. 이 횟수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냈는데 3과 3.5를 더해서 나누기 2하고 3.5와 4를 더해서 나누기 2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 자전거의 대표 식품에 대한 것들을 쭉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여기에 관련된 그 대표적인 중앙값은 곡류는 200,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대표적인 것을 60 이렇게 잡아둔 거죠. 잡아서 나중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권장 획수를 그 두 가지 2000 A, B를 다 둘을 더해서 나누었더니 권장 획수가 이렇게 평균값이 나온 거고 1회 분량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곱했어요. 곱했더니 1800, 07.5에 해당하는 것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을 100분율로 나누어서 이 비율에 따라서 그 동그라미를 이렇게 정교하게 구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회 분량은 식품 군별 가장 대표적인 식품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곡류에서는 쌀밥 1회 분량, 쌀밥을 대표로 했고 우유에서는 우유를 대표 식품으로 했고 당류에서는 설탕 1회 분량 10g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많은 품목을 나타낸 식품들의 1회 분량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다. 그 1회 분량에 대한 것들은 앞에 봤던 또 자료를 통해서 제공을 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섭씨 기준 개요에서 8번째 식단 작성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짤 수 있다 그랬죠. 권장 식사 패턴을, 식사 구성안을 이용해서 식단을 작성하는 방법, 식품 구성 자전거를 이용해서 식단을 작성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보면서 큰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단 작성 방법은 방금 얘기했듯이 식사 구성안, 식품 구성 자전거를 이용한 겁니다. 먼저 식사 구성안을 활용한 식단을 관리할 때는 이제 순서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식단을 짤 텐데 식사 구성안을 이용해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일단 나에게 맞는 일일 에너지 필요량을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확인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시된 것이 만 31살이고 여자이고 그 다음에 신장이 160이고 체중이 52이고 BMI가 20.3이다. 신체 활동은 저활동이고 에너지 필요량은 이제 대표 에너지 추정량을 해서 1900으로 잡은 거죠. 그 BMI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20.3이에요. 그러니까 비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1900으로 우리가 잡았어요. 1900이고 나이가 31살이기 때문에 이 대표 기준에서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1900B로 하겠다라고 우리가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권장 식사 패턴 중에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과 가장 비슷한 에너지 섭취량을 찾아서 식사 패턴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할 거예요. 3, 4, 8, 2, 1, 4 요만큼을 가지고 에너지를 식단을 짤 텐데 에너지 조절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 이 사람이 조금 더 먹어야 된다, 더 빼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빼주고 더해주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필요량을 기준으로 해서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음식량을 조절하여서 뭘 하나 빼고 하나 더 넣는 거에 따라서 칼로리가 밥 한 공기가 300kcal잖아요. 그래서 3분의 1공기를 줄이겠다 그러면 1000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고 넣는 것이 좀 수월한 거죠. 식사 구성안을 이용하면. 그리고 50kcal를 감소해야겠다 그러면 과일 1회 분량을 감소시키거나 유지 1회 분량을 감소시키면 이제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칼로리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고 나면 섭취 횟수를 곡류부터 해서 3, 4, 8, 2, 1, 4인데 이것을 전체 세끼로 배분을 하자. 이건 우리가 해봤던 거니까 쉽죠. 이렇게 하고 나서 각각에 대해서 메뉴를 먼저 짜고 그 메뉴 속에 들어가는 식품을 식품 구성안에서 주는 그 용량으로 우리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메뉴를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메뉴를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책자에는 이렇게 만들었는 메뉴를 만들어서 이렇게 식탁에 올려놓은 모양까지 같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끼에 1900B로 되어져 있는 여성의 새끼와 간식에 대한 양을 대략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그림까지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식품 구성 자전거를 활용한 식단 관리예요. 이것은
그 바퀴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 건데, 이건 해보면 어린이들에게 하라고 하면은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구성 자전거 바퀴를 활용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식품 단위수를 확인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제일 1단계에서는 앞에서도 똑같죠.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필요량을 먼저 확인하는데, 이 사람은 31세이고 160cm이고 52kg인 여성이다. 그래서 결국은 1900 B타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체중과 신장을 이용해서 이제 비만도를 해보면 20.3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상에 속하는 걸 볼 수가 있죠. BMI, 체중에다가 신장을 제곱한 걸로 나누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 했듯이 1900B니까 3, 4, 8, 2, 1, 4 똑같이 식사 구성원에서와 같이 1900B로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섭취한 음식도는 내가 섭취하려고 하는 음식, 그러니까 섭취한 음식은 평가할 때 쓰는 거고, 섭취하고자 하는 건 계획이에요. 그래서 섭취한 음식을 평가에 대한 걸 할 때는 식사 기록표에다가 이제 써보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어떤 단위만큼 먹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해보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것이 바퀴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후에 배우는 이런 것들 한 일주일 정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가시적으로 내가 먹었는 것이 그림으로 탁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사 기록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공유 몇 군, 우리가 앞에서 여기는 우유까지만 나와 있는데 3, 4, 8, 2, 1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가 3, 4, 8, 2, 1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렇게 적고, 아침에 1, 1, 1 이렇게 할 거다. 고기 생선은 1, 2, 1 이렇게 할 거다. 이거를 다 이렇게 나누어 놓고, 그 다음에 저기에서는 기본으로 이걸 해놓고, 여기서 음식명을 해서 요 안에다가 각각에 대해서 어떤 음식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를 같이 기록을 해보는 식사 기록표예요. 이런 표를 작성을 하면 나중에 보기가 쉽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 여기서는 이제 가장 관건인데, 요 표로 되어져 있는, 이게 지금 굉장히 흐리긴 한데 여러분들이 보는 자료, 프린트를 혹시 받으셨으면 거기 보시면 이 바퀴가 여기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볼 때는 각각에 대해서 면적은 모두 같은데 줄이 다 다릅니다. 1400인 경우에는 뭐 여기가 하나고 여기가 둘이고, 여기는 줄이 없고, 우유니까, 그죠? 없이 이렇게. 파란색이 우유죠. 여기는 파란색이 2개로 되어져 있고, 여기는 하나씩, B타입은 다 하나씩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작게 이렇게 파티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줄이 끄어져 있고,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할 건데, 이 바퀴 칸을 어떻게 했느냐, 식품 군별로 섭취해야 되는 식품의 양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큰 덩어리 하나였는데, 이거를 2600kcal의 경우는 몇 단위를 먹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줄을 꺼서 칸을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공유는 그 한 칸이 0.5회 분량이에요. 나머지는 1회 분량으로 해서 그 횟수만큼 칸을 이제 분리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책자 뒤에 보면. 그래서 프린트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 표를 가지고 이해를 할 때, 평가할 때 주로 쓸 거다. 어떻게 할 거냐. 바퀴를 이용해서 식사 내용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 내가 먹은 음식을 단위수만큼 색을 칠합니다. 그리고 부족해지면 색이 덜 칠한 칸이 있을 거고, 넘치게 되는 것은 다른 쪽에다 색깔을 칠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내가 스스로 이것을 조절할 수 있게끔 수정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이용자가 자신에게 적절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어떤 지표가 되게끔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1900B 타입에 대한 거는 부족하고 이제 지나친데 1900B의 기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900B는 3, 4, 8, 2, 1, 4인데, 이 사람은 이제 부족하게 섭취한 거예요. 공유는 3, 3 모두 했어. 공유는 이 한 칸, 여기 칸이 보이시죠? 그죠? 공유가 한 칸이 여기는 0.5니까 6칸을 모두 다 채운 거예요. 이만큼 먹어서. 근데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4개 먹으라고 해서 4줄을 껐는데, 이 사람이 3개만 먹은 거죠. 그러니까 보라색이 하나가 비었어요. 또 채소류도 8개를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5개만 먹어서 이렇게 연하게 남아있고, 그러니까 과일류도 여기서 2개 먹도록 돼 있는데 하나만 먹어서 비었고, 우유 유제품은 하나를 섭취를 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걸 봤을 때
아, 내가 뭐를 적게 먹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넘치게 먹으면 곡류를 3을 먹어야 되는데 3.5를 먹었어요. 그래서 0.5, 1, 1.5, 2, 2.5, 3을 했는데 0.5가 없으면 이 바깥쪽에다 이렇게 색칠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색칠을 하면 이렇게 바퀴를 봤을 때 내가 어제는 바깥이 칠해진 걸로 봐서 곡류를 더 먹었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콩류도 4인데 5를 먹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먹으면 이걸 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칸을 하나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넘치면 그냥 칠을 해주면 되는 걸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채소류 같은 경우도 8을 먹어야 되는데 9를 먹어서 그럼 여기 칠한 거예요. 과일류는 둘 다 했고 우유도 하나 먹었으면 여긴 색이 없으니까 여기는 적절히 먹었는데 나머지 것들을 내가 너무 많이 먹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한 상태에 대한 것들을 한번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는 내가 식단을 조절을 해야 되죠. 내가 먹어야 되는 열량과 식품 분별에 필요한 단위수를 확인을 하고 식사표를 다시 짜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적절히 배분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 보면은 식품 구성 자전거도 있고, 여기는 권장 식사 패턴도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앞바퀴, 뒷바퀴, 자전거 타는 사람에 대한 설명 쭉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한 장 속에 식품 구성 자전거와 그 다음에 식사 구성안에서 기대하는 바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마치겠습니다.